국민의힘 주자들 이런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나야말로 잘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배신자 꼬리표를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이 좀 될 텐데 보니까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나를 선택할 것이다. 보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그 제한적임으로 인해서 그 주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 진단을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차기 이 대선 구도에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4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일반론적입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 한동훈, 오세훈 뭐 이런 식의 만약에 당내 경선이 치러진다면 그러면 이 4명의 사자 구도로 당내 경선 본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이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첫 번째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이 다시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복귀하면서 책을 출간했고 그것이 굉장한 그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거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또 뭐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일주일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경과된 뒤에 한동훈의 지지율이 얼마나 튀어오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수가 될지 아니면 군소 후보로 전락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로 본다 그러면 한동훈은 큰 변수가 되지 않고 군소 후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쟁탈을 두고 둘러싼 윤심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경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내가 상대할 만한 카운터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장은 섰는데 대상인은 보이지 않고 잡상인만 보이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왜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어떤 나라를 설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저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구도를 어떻게 이 형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을 개헌론을 편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재명을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런 익숙한 모습들로는 반전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을 넘어서려면 이재명보다 더 능수능란하고 과감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